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박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비엔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매니저님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기분 좋은 소식이 하나 네. 있습니다. 바로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미코가 하루 만에 목표가 16,000원 터치했고요. 오늘은 또 장중에 9%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효성 중공업도 하루 만에 목표가를 터치했고요. 그리고 또 전일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하루 만에 또 목표가를 터치했고, 또 후속주로 말씀드렸던 미코까지도 이제 목표가를 바로 터치했는데, 미코는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목표가를 설정해 드렸어요. 첫 번째 목표가가 16,000원을 말씀드렸고, 현재도 지금 16,000원 이상이고요. 2차 목표가가 제가 17,500원 라인대를 잡아드렸는데, 오늘 최고가가 17,150원이어서 몇 호가를 남겨놓고 아직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17,500원 라인대까지 2차 목표가를 다시 한번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익절가는 당연히 16,00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난 단기로 한 10% 이상의 수익만 챙기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짧게 10% 이상에서 수익을 지금 챙기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좀 중기적으로 미코에 대해서 조금 끌고 가고 싶으신 분들은 16,000원을 익절가를 잡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7,500원 라인대까지 목표가를 상향해서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코 같은 경우는 미코 바이오 메드가 또 진단키트 관련해서 또 2분기 실적, 또 그리고 상장 기대감까지 묶여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미코 자체는 또 연료전지 관련해서 수소차 관련 모멘텀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또 하루 만에 목표가를 터치했기 때문에 모두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이 미코는 굉장히 다양한 재료가 있으니까 중기적으로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목표가 17,500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또 전일 종목인데 오늘 기관에 수급도 들어오는 종목이 있어요. SNS텍입니까? 네, 맞습니다. EUV 대표 종목으로 제가 또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한번 말씀드리기 시작하면은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ISC를 제가 이틀 전에 말씀을 드렸었고, 전일은 SNS텍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이 삼성전자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나왔어요. 장중에 5% 이상의 상승도 맞습니다. 나왔었고, 현재 살짝 오후장되면서 차익 매물이 좀 나와주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텍 같은 경우는 EUV 관련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또 이제 일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블랭크 마스크를 이제 연구하고 개발 중인 기업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모멘텀, 또 한일 갈등이 또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모멘텀으로 반도체 소재 관련 종목으로 안정적인 수급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오늘도 이제 매수가 위에서 아주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 장중에 3% 이상의 수익을 지켰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목표가 그대로예요. 45,000원 라인대 그대로 홀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박스권 라인대를 강하게 돌파했을 때 충분히 목표가 45,000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판단되고 있고, SNS텍 같은 경우는 중기적인 관점도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차 목표가는 5만 원, 죄송합니다. 5만 원 라인대가 2차 목표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대도 37,000원 라인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도 언제든지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37,000원 라인대, 손저가 라인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NS텍은 홀딩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일 살펴봤던 종목 2가지 살펴봤고, 또 전일 이외에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들이 많아요. 이틀 전에, 이 거래 전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ISC가 또 있는데 굉장히 잘 가고 있더라고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유니온 머티리얼과 함께 같이 추천드렸던 조정시 매수의 관점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ISC, 제가 달릴까 말까 방송을 하면서 아마 4번째 추천드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한 번 추천드리고 나서 맨날 올라갈 때마다 익저가 잡아드리고 수익률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좋을 때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4번째 또는 5번째 아마 추천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이후에 제가 목표가를 22,000원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달릴까 말까를 시청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22,000원 목표가를 돌파하고 나서 다시 한번 22,000원 라인대로 내려왔을 때는 익절가를 잡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누구나 22,000원 라인대에서는 수익 매도하시는데 전혀 어렵지 않았을 거라 판단되고요. 또 ISC 또한 마찬가지로 이 거래 만에 바로 우리가 또 수익을 챙겼으니까 모두 수익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ISC까지 살펴봤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또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넥신인데요. 네. 이 종목은 또 어떻게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제넥신이 오늘 장중에 네. 뭐 20% 이상의 급등이 나왔었는데 사실 제가 국내 토종 브랜드로서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외에서 어떻게 백신이라든지 또 그리고 치료제가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체적인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겠다라고 밝혔고 지금 가장 속도가 빠른 게 제넥신이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드리고 나서 계속해서 급등 추세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가 일주일째 됐는데 벌써 50% 이상의 수익이 났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도 12만 6천 원 라인대를 돌파하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 14만 4,500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익절가를 잡아드리고 목표가를 상향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넥신은요. 목표가는 다시 한번 15만 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익절가는 12만 원 라인대, 지금 현재 12만 6,900원이니까 이익절가는 다시 한번 12만 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오히려 지금 제넥신 같은 경우는 지금 단발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제넥신이 우리 국내 토종 브랜드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백신 관련해서 가장 빠른 속도를 내고 있고 내년 올해 임상 2상을 좀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모멘텀은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제넥신 올해까지 모멘텀이 있으니까 익절가 12만 원 잡고 잘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니저님, 저희 네. 방송 중에 또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네. 저희 프로그램 또 즐겨보시는 우동 나루토님께서 진 매트릭스 손절을 놓쳤는데 네.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하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네. 이 종목 또한 매니저님 추천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손저가를 놓쳐셨다고 하시면요. 네. 지금 당연히 관점에서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신풍제약뿐만 아니라 뭐 신일제약, 또 SK케미칼까지 전일 일일 천하로 좀 끝나면서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 여파로 좀 밀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아스트라제네카 관련해서 또 진다키트 관련해서 또 2분기 실적이 또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 타이밍을 놓치셨다면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홀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62선 라인대를 다시 한번 손절가를 다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록색 라인대가 62선 라인대인데 62선 라인대를 재차 다시 한번 손절가 라인대를 잡아 드리겠고요. 또 아직까지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진 매트리스 또한 3월부터 유럽에 본격적으로 납품을 했고 또 5월에 미국의 FDA 긴급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과 2분기 실적도 충분히 기대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 매트릭스 진단을 해봤고요. 앞으로 모멘텀도 있고 2분기 실적도 남아있으니까 조금 더 가져가 보자. 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격적으로 달릴까 말까 시작을 해봐야 될 텐데요. 오늘 네. 달릴 수 있을지 말아야 할 수 있을지 또 어떤 섹터가 먼저 나올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또 소개해드릴 섹터는요. 지금 이제 시장이 또 가파르게 경기 재개에 대한 또 기대감으로 시장이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미중 간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좀 시장과 상관없는 섹터를 또 오랜만에 가져왔어요. 오랜만에 가져온 섹터인데 바로 정치 인물주 섹터입니다. 정치 인물주. 네. 오늘 저도 정치 인물과 관련해서 기사를 하나 봤어요. 네. 그 지지율이 나온 네, 그 맞습니다. 자료가 있더라고요, 뉴스가. 그래서 봤는데 자, 오늘장에서 정치 인물주 달려도 괜찮을지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지금은 비보입니다. 비보라고 주셨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재명 도지사 관련해가지고 좀 오르긴 했었는데 네. 왜 비보일까요? 일단 정치 인물주는 너무나 네. 또 인물들이 방대하잖아요. 뭐 맞습니다. 여건도 있고 야건도 있고 그때그때마다 제가 인물을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항상 정치 인물주는요. 그냥 비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에 인물이 방대하고 또 그 인물에 따라서 그때그때 우리가 매수해야 될 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항상 정치 인물주는 제가 비보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인물이 나와도 비보라고 생각을 해도 그렇죠. 될까요? 예, 정치 인물주로 봤을 때. 정치 예. 인물 테마 안에서는 비보다라고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섹터 안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정치 인물은 제가 네. 어떻게 보면은 달릴까 말까에서 처음 가져온 인물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경기도 지사인 이재명 관련 종목인 대장주입니다. 에이텍입니다. 에이텍인데 네. 에이텍과 관련해서 현재 어느 정도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이재명 관련주다라고 짚어주셨고요. 현재 24,9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장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정도면은 오늘 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움직이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런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치 인물주에 비해서는 아주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 사실 에이텍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주로 묶였던 거는 대표이사가 신승영 대표이사가 성남 창조 경영 CEO 포럼 운영위원제로 역임했고 또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예전에 성남시장으로 역임했을 때 그때 인연을 두고 계속해서 테마로 묶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직접적인 연관보다는 테마성으로 또 인연을 두고 성남시장 시절 때 인연을 두고 테마성으로 묶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차기 대권주자 지지도표가 이제 오늘 다시 한번 갱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속해서 독주를 달리고 있는데요. 지지율 격차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에 거의 무죄에 가까운 판결이 나오면서 오히려 지지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거의 7% 정도 격차가 굉장히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윤석열 검찰총장도 야권에선 계속 1위를 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니까 거의 이제 표본 오차 범위 안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다음 주라든지 다다음 주라든지 어느 정도 격차가 좀 더 줄어들 때마다 에이텍 그리고 또 이재명 관련 종목들은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되고요. 또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악재도 어느 정도 선 반영됐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저 차기 대권 후보로서 본격적으로 이제 차기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는 관점에서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이재명 관련 종목들을 봐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관점에서 에이텍을 가져왔습니다. 네, 에이텍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네. 우리가 이 가격 전략은 어떻게 한번 세워보면 좋을까요? 그리고 에이텍이요. 보통 네. 그 공공조달 PC 시장 부분 1분기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뭐 대기업이라든지 또 공공시설에 계속해서 PC를 납품하고 있는데 언택트 시대에 맞춰서 교체 수요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2019년도에 흑자 전환했고요. 매출 또한 뒷받침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격 전략도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현재가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5% 정도 상승 흐름 나와주고 있는 걸로 좀 판단되는데 24,000원, 25,000원 라인대에서 일단 현재가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를 두 번에 거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1차 목표가는 딱 전고점 라인대인 27,3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하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목표가는 이 박스권을 돌파했고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했을 때 27,000원 라인대를 익절가로 설정하시고 29,000원까지 2차 목표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대는 22,000원 라인대, 최근에 그 박스권 하단 부위를 22,000원 손절가 라인대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치 인물주 특성상 좀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손절 라인대까지는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좀 더 안정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을 거라 좀 판단이 되고요. 에이텍 관련해서 또 이재명 관련 종목들은 시장과 좀 상관계수가 적고요. 또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또 우상향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가 기준에서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오히려 편안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에이텍의 목표가는 27,300원 그리고 네. 손절가는 하단 라인에 22,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물론 정치 테마주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지만 이 종목의 경우에는 실적도 탄탄하게 받쳐준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두 번째 섹터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두 번째 섹터는 네. 제가 항상 그 비메모리 반도체 섹터를 가져오면 시리즈로 항상 가져옵니다. 그래서 또 ISC의 후속주를 가져오려고 가져왔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섹터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네. 섹터를 오늘 꼽아주셨습니다. 사실 이 비메모리는 앞으로 성장성도 그렇고 또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남다른데요. 자, 이 섹터는 오늘 어떻게 접근을 해볼지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지금도 달려야 됩니다. 지금도 달리자. 자, 이유가 무엇일까요? 좀 많이 올랐지 않나요? 오늘 조금 네. 삼성전자가 반등 나오면서 그렇죠. 일제히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요. 네. 뭐 시스템 반도체 아까 아나운서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시스템 반도체는 정부 정책 수혜 섹터이기도 하고요. 또 삼성전자에서 이제 TSMC를 잡고 글로벌 1위를 목표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소부장 관련 종목들을 우리가 꾸준히 눈여겨보자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달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네. 삼성전자를 필두로 오늘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강세 보이고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좀 소폭 덜 오른 종목, 덜 간 종목 한번 봐야 되겠죠? 네. ISC와 함께 제가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사실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설명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칩니스 대표 종목인 AD테크놀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D 테크놀로지를 꼽아 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대장주보다는 대안주의 성격이 강한가요? 비메모리 반도체 섹터 안에서 봤을 땐 대안인데요. 또 네. 칩니스 업체로 봤을 땐 국내 유일의 칩니스 업체이기 때문에 AD테크놀로지가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장에서는 현재 32,45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5%대 강세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모멘텀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재료 좀 짚어볼게요.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AD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국내 대표적인 칩니스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팹리스 업체와 그리고 파운드리 업체를 가교 역할하는 디자인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 사실은 TSMC와 이제 계약을 했다가 작년에 이제 해약을 하고 삼성전자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TSMC를 잡고 그리고 글로벌 1위 비메모리 파운드리 목표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수주 물량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또 그에 따라서 계속해서 실적 또한 뒷받침될 수 있다. 올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또한 뒷받침되고 또 정부 정책 수혜주이기도 하니까 AD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제가 타점이 올 때마다 여러 차례 소개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정고점 돌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AD테크놀로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조금 변동이 있겠죠? 네, 일단 AD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현재가에 일단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다 정고점 라인대를 좀 돌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정고점 돌파를 하고 36,000원까지 일단 1차 목표가를 설정해 드릴게요. 그래서 AD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뭐 단기라기보다는 좀 수익 관점, 또 중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2차 목표가는 4만 원 라인대를 제가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 35,000원, 2차 목표가 4만 원인데 4만 원을 돌파했을 때 한 20% 이상의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손절 라인대는 22,000원 라인대를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본격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던 시가 라인대를 우리가 손절 라인대로 잡아 드릴 건데 중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항상 손절 라인대까지 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현재가에서 매수를 하시고 오히려 1차 목표가에 어느 정도 수익을 좀 챙기는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D테크놀로지의 경우에는 역대 최고의 실적도 기다려지고 있고 또 정부 정책의 수혜주까지 꼽히고 있으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섹터와 함께 공략주들도 리뷰를 해봤는데 방송 이외에 또 매니저님 더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제가 전일 장마감 방송이나 저녁에 했던 무료 방송에서 아직 출발하지 않은 코로나19 치료제를 딱 한 종목 찍어드렸습니다. 뭐 이 섹터에서 5개, 이 섹터에서 여러 개 말해가지고 올라간 종목만 강조하는 게 아니고 또 이번 주에 가장 또 핵심이 될 수 있는 종목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감 후에 MBN골드 사이트에 4시에 많은 참여 바라고요. 매일 아침에 시황 전략이 궁금하시고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샵 2034 김준호로 문자 보내시면요. 링크가 갑니다.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저와 친구가 될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샵 2034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달릴까? 말까?